대한민국 스타트업 창업 성공 공식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예, 오늘 오래간만에 네. 여성 CEO를 모셨죠. 네,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EJM 컴퍼니의 윤의진 대표님 네. 나오셨는데요. 예,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EJM 컴퍼니 대표 윤의진입니다. EJM 컴퍼니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 사업지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이고요. 우리가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씀을 설명을 드릴까요? 해주시죠. 되게 직관적으로는 우리 조합들이 아날로그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업무를 전자문서나 전자적 방식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마 기능을 들으시면 이런 기능이구나 아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뭐 전자명부나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그리고 전자동의서 같은 서비스들과 함께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조합원이다 하면 가실 때 생각나는 사이트 있으세요? 없으시죠? 거의 없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단톡방. 단톡방은 아니고요. 그런 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네.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조합하면은 총회하고 맨날 조합장 갈리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소송당하고 이런 것만 부정적인 이미지만 연상이 돼서 맞아요. 네 그걸 그 IT 시스템으로 사스 형태로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조합들 사업을 보면요. 네. 대부분 조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조합장을 교체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인식들이 조합에서 조합장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을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지자체랑 같이 한 이런 조사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런 조합장의 비위로 인한 문제들은 예전에 한 80%였다가 지금은 한 30%대로 실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네. 뭐 걸리지 않든 아니면은 진짜 실제로 줄었든 이러는 건데요. 그 예전에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행정 업무에 대한 부분이 지금 40%로 늘어나가지고 가장 큰 비중이 차지하고 가장 빠르게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합장을 관리한다라는 포커스보다는요, 전체적인 업무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투명하게. 네, 예.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의 통일성과 그 다음에 뭐 어떤 휴먼 에러로 발생하는 부분을 줄여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합의 운영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좀 그런 취지로 시작된 회사입니다. 예. 네. 너무 길었죠? 좋습니다. 자, 우리 고객은 누구인가요? 대체 우리 네. 거를 사는 사람은 조합, 일단 쓰는 거는 조합인데, 네. 예, 네. 이거를 구매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돈을 실제로 내주는 사람은? 네, 운영을 하는 주체들이 저희 거를 쓰시는데요. 조합 운영진일 수도 있으시고요. 조합의 네. 운영을 실제로 만약에 신탁사나 이런 데서 하신다면은 신탁사, 그리고 조합의 실무를 보시는 정비업체, 이런 세 곳이 저희의 주요 고객층이기도 하십니다. 예, 우리 고객 중에 지금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30몇 개, 37곳. 네, 37곳 중에 그러면 몇 개가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분류로 하면은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37곳 전체가 다 조합분들과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조합하고. 네, 예. 조합이나 아니면은 그 조합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 준비위원회라는 준비위원회. 가칭 네. 준비, 아마 1기 신도시는 지금 준비위원회라고 많이 호칭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이런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세 가지의 분류의 유형분들이 저희 걸 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신탁사나 이런 정비업체 분들과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사 정비업체는 아직은 고객은 없고 지금은 37개는 다 네, 조합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뭐 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 네. 예, 그리고 조합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들이 여기에 써 있지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우리 여기 오늘 보시는 분 중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조합으로 들어올 조합으로 수도 들어올 수 있죠. 있잖아요. 네. 있죠. 그래서 대체 뭐 경쟁사 대비나 가격이 네.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잠깐만 좀
예, 영업적인 멘트 좀 날려주세요. 영업적인 멘트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인 컴퍼니가 제공하는 우리가 서비스는 우리 조합분들의 법적인 안정성, 비용,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사업장에서 아마 부족하신 부분들이 비용이나 시간, 네. 그리고 되게 이제 사업에 대한 전문성들이 부족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운영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우리 조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법적인 이슈라든지 그리고 어떤 위변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항상 조합이 불안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전자문서 기반의 그리고 저희처럼 어떤 공신력 있는 어떤 실증 특례나 이런 걸 받아서 공신력을 받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조합의 법적 이슈는 줄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아마 기존 방식 대비 90% 이상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이게 조합하고 그러면 이게 험한 바닥이라는 인식이 되게 큰데, 네.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성 CEO로서 이렇게 좀 험한 영업이 필요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영역에 네. 어떤 계기로 뛰어들었고, 실제로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행정고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공부하시고. 네네. 네. 있다가 한국에 와서 행정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신길, 신림 막 이런 데들이 조합 이제 막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제가 아는 이제 변호사님이 재개발 재건축 전문 법무법인을 하시면서 네. 저를 이제 알바생으로 쓰신 거죠. 제가 이제 행정고시를 하는 게 행정법이나 행정학 같은 것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컴퓨터를 잘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법무법인 통해서 한 10몇 년 전부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합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되게 크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조합의 업무들도 되게 어렵진 않지만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구축되지 않아가지고 되게 비용도 많이 지출하고 어렵게 네. 풀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10몇 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되게 많은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났는데 10년 후에 이 사업을 다시 봤을 때 여전히 똑같아가지고 여기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가지고 조합에게 좀 편의성을 제공하고 좀 효율성 있게 하는 서비스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걱정을 많이 했죠. 좀 너무 과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실제로 저는 이렇게 업무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그런 일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밌었어요. 이 시장이 너무. 그러면 10년 전에 행시 준비하면서 법무법인에서 아르바이트로 일단 시작을 하면서 가능성을 봤다가 그 1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이제 고시 공부도 하고 뭐 회사에 취직해서 일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있었죠. 그러면서 아직도 조합에서는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신 네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뀌지 않고 10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 그 기능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건 조합원 명부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투표, 그다음에 공지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 외에 이 조합이기 때문에 생기는 뭐 이 우리가의 서비스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실제로 이 정비 사업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을 쭉 다 나열을 해서 5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업무에서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총 15가지 이상의 기능들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한 5개 정도 진행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약 저희의 디지털 전환율은 33%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5가지 정도의 일이 있는데 5가지만 우리가 지금은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까지 한 것들은 뭐 전자투표, 온라인 통해 전자명부, 뭐 통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앞으로 해나갈 것들은 뭐 분양 신청도 사실 전자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실 때 이주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근데 뭐 1000세대, 2000세대에 대한 이주 관리, 이주비 관리, 그리고 들어올 때 뭐 등기하는 것들, 뭐 착공하고 나서 하자 관리하는 것들, 아주 그 전 생애 주기의 기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 조합이
그 주택이 생기고 그 네. 주택이 생겼을 때의 입주 문제, 네네. 그 다음에 그거 관리 문제까지. 근데 그 시장으로 가면 이미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합에서의 문제는 대표님 제가 업체를 뭐 들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그거는 그 뭐라고 하죠? 일종의 자산 관리, 부동산 자산 관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름이 뭐죠? 그 CM 뭐라고 불리는데 죄송합니다. 예, 예. 대표님, 예. 근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업무는 대표님이 굉장히 유니크해 보이는데 여기에 경쟁사도 있기는 하죠. 네네, 있죠. 예. 네. 뛰어난 조금 경쟁 상황을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시장에서 이제 뛰어난 회사들이 또 저희가 손꼽을 때 한 2곳 정도 있습니다. 네. 업체명도 네, 말씀드리나요? 괜찮습니다. 네. 네, 우선 전자투표 분야에서 그래도 되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레디포스트라는 회사와 네. 그리고 소유자 기반 커뮤니티와 동의서 쪽을 하고 있는 얼마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 저희는 기능적으로는 2개를 다 포함하는 네, 2개가 잘하는 거를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굳이 왜 대표님 갑자기 왜 그 입주 관리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입주 관리가 아니고요. 네, 입주 실제로 입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홈체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체들과는 당연히 협업을 해서 서비스를 이렇게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저희가 메인 키를 잡고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뭐 입주 관리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분양부터 입주까지 그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입주를 할 때도 이 하자 체크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1대1로 하자 체크를 하시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조합 차원에서 조합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기능들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네. 뭐 저기 세부적인 계속 여쭤볼 건데 네. 대표님 제가 조합장이라고 치고 네. 네. 조합원들이 같이 있잖아요. 네. 이 서비스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네. 뭐 어떻게 회원 가입을 하는 건지 네.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객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저희가 설명을 나가거나 시연회를 나가면은 그 조합이 어떤 상태에 있는 조합인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합 설립 전인지, 조합 설립 후인지를 파악을 네. 해요. 왜냐하면 각자 필요한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조합 설립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위원장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분당에 계시기도 하니까 더 아시겠지만 우리가 부족한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고 정보가 없고 공감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금을 통해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날로그적으로 업무를 보셨는데요. 그게 되게 뭐 우편 통지를 보낸다거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스템에서 문자 이렇게 바로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몇 시간씩 걸리던 업무가 5분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타사 대비 비용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정보를 알아야 같이 모으고 할 텐데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때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서 명부를 만들고 전자명부를 만들고 나면은 빠지는 게 연락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연락처 수집을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감대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 우리가라는 커뮤니티 그리고 조합 전용 폐쇄형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합원, 인증된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공감대 형성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게 지금 단계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필요하신 그런 단계이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당 1,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한 달? 아니면 한 달에요. 1년? 한 달에. 네, 한 달에. 네. 한 달에 1세대당 1,000원 정도의 비용이 네. 발생한다. 네. 예. 자, 이게 조합 설립 전이고
네, 조합 설립 후 이제 후에는 조합장님이 어느 이제 정도 위원장님, 비용이 조합장님이죠. 아, 조합장님 네. 있네요, 제가. 네. 오케이. 그럼 예. 조합을 또 설립을 하시고 나면은 한 네. 3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총회 성료의 어려움입니다. 우리 그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총회를 통해서 안건을 정해야 되고 무슨 뭘 네. 하더라도 다 총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총회는 운영진이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사업의 추진에 이제 다 가장 영향을 돈이죠. 주고, 시간이 그쵸, 흘러가서 돈도 이자 많이 내고. 들어가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정보공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4조에서는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되게 엄격하게 조합장님에게 바로 페널티를. 벌금과 또 더 나아가선 징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제 그렇게 하고 조합장에 대한 지위조차도 불분명해질 수도 네. 있는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 그리고 조합 사업이 워낙 길게 10몇 년 정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은 당연히 담당자가 바뀌고 또 업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인수인계에 대한 문제가 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총회에 대한 부분은 온라인 총회나 전자투표 그리고 총회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네. 저희가 최대한 체계적이고 투표율과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스템에서 통지라든지 정보공개 청구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는 종이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파일 단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파일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최신화된 파일을 모를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권한을 옮기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또 전자문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 문서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는 비용은 누가 돼요? 조합원들이네요? 아니면 아니요. 조합 저기 그 운영비에서 나가는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조합 운영비에서 지출이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당 얼마씩 청구하세요? 저희 비슷하게 조합 원당 1,000원 정도로 월 1,000원. 예, 알겠습니다. 월초는 너무 싸지 않나? 여러분 많이 쌉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거를 쓰면 네. 대체 시간과 노력을 네. 예, 뭐 어느 정도 줄인다고 보면 될 수 있을까요? 시간,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총회를 진행한다 이러면은 그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멀리 계신 분도 차를 타고 총회장에 와서 총회에서 설명을 듣고 투표를 하고 가시거나 하는 그런 시간적인 그리고 금전적인 비용들이 발생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온라인 총회 서비스를 한다. 이러면 어디서든지 핸드폰을 켜서 접속을 하고 본인 인증만 하면은 그 직접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총회가. 올해 실증 국토교통부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 특례를 받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죄송합니다. 네. 실증 특례라는 제도는 뭐예요? 실증 특례라는 건요. 일종의 샌드박스예요? 네, 맞습니다. 그 규제 실제 법이나 이런 데서 규제를 하고 있는 내용을 한시적으로 특정 업체에 하나요. 그 부분에 예외를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얼마를 받으셨어요? 2년? 2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샌드박스 2년. 그래서 작년에 받으신 아니요, 올해 올해 받으셔가지고 받았습니다. 내년 말까지 네, 후년 말까지. 후년 말까지. 네. 그래서 그 규제 샌드박스로 네. 죄송합니다. 실증 특례. 실증 특례. 특례라는 걸로 그 국토부하고 과기정통부 두 군데에서 다 필요하는군요. 이게 소프트웨어라 네. 과기정통부고 그다음에 이게 국토부 산하의 업무니까 국토부하고 두 군데를 같이 맞습니다. 받아야 되는. 예, 계속 하시죠.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얼마의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요, 저희가 명부를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명부가 있어야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명부를 작성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명부가 관리되었냐? 처음에 등기부등본을 다 발급을 해가지고 거기는 정보를 다 엑셀에 하나하나 다 옮겼습니다. 근데 물론 그러는 와중에 업체가 생겨서 등기에 있는 정보를 엑셀로 만들어주는 업체가 생겼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10몇 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많은 매매와 변동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사람이 하나하나 찾아서 입력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통지를 못한다든지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법적인 분쟁까지 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전자명부 서비스는 등기부 등본을 대량으로 발급해서 정보를 추출해서 전자명부를 만들고 시스템에 등록을 했을 때 변동사항을 알림을 해두고 그 변동사항에 대한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내역까지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조합에서 담당자분들이 그런 거를 매번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노력이나 시간 같은 것도 줄어들 수 있고요. 또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문자나 어떤 걸 쓴다고 할 때 조합은 그 업체와 1대1의 계약이지만 저희는 다수의 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대량 계약을 통해서 단가를 압도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동일한 기능이라 하더라도 최대 90%까지 저렴하게 조합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 뭐 이렇게 디테일로 말씀하셨는데 딱 쳐서 예를 들면 네. 우리 걸 안 썼을 때 100이다. 그러면 우리 거를 쓰면은 대체 얼마 정도로 10명이 하던 일을 몇 명이 해야 된다라고 맨먼스로 말씀하시는가 뭐 실제 사례가 네. 있으면 사례로 얘기하셔도 돼요. 저희가 실제 사례로 말씀드린다면 아주 간단한 기능이었어요. 예를 들어 문자 발송 기능이었다 이랬는데 저희 거를 MVP로 쓰셨던 고객 같은 경우에는 문자나 이런 거를 많이 쓰시는 곳이었거든요. 저희 거 쓰시고 나서 문자 비용만 2천만 원 이상을 아끼셨습니다. 연. 네. 연 2천만 원 이상을 아끼셨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뭐 기존에 3일, 4일씩 걸리던 업무들을 저희를 통해서 3시간, 4시간 만에 업무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조서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답을 원했습니다. 제가 너무 네. 너무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드렸네요. 네. 대표님 좀 전에 IR 하실 때 네. BM을 이런 문자나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BM을 붙이셨거든요. 그게 페이즈 1이 있었고 페이즈 2가 있었던데 네. 그거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우선 페이지 1에서는 저희가 운영 시스템 기반의 BM이 주 메인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시스템을 쓰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당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월 비용이라는 기본료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멤버십 같은 그런 기본료가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그 안에 있는 기능들 예를 들어 문자나 전자등기, 전자투표 이런 기능들 각각에 썼을 때 비용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B2C는 아니지만 B2B나 B2G로 해가지고 저희가 구축한 개인정보가 절대 아닌 이 사업지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뭐죠? 사업체들에 대한 사업지, 이 도시정비 사업지에 대한 정보 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시나 이런 분석 같은 거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네.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언제 재개발된다, 네네, 확정된다, 이런 정보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B2B 서비스 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신탁사라든지 이런 데에 제공하고 있는 온프레미스 방식의 매출 이렇게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객단가로 어느 정도 그 조합 원당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저희가 2024년 올해 기준으로는 아까 그 표에 이렇게 있었는데 5만 8,000원? 네, 이 정도? 5만 8,000원 정도. 네, 그 비용이 네. 시스템 기본료가 조합원당 1,000원이라면은 연에 12,000원. 네. 그리고 거기에 전자투표도 하고 이분에게 문자도 보내고 전자등기도 보내고 하는 그 1인당 비용을 했을 때 한 5만 2천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 기준인가요? 그거는? 네. 연 기준. 네. 5만 8천 원. 네. 자, 대표님, 우리 거를 갖다가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충분한가?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으로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 대체 우리나라에 이런 거를 추진할 수 있는 대표님의 고객이 얼마나 있고, 네. 그 대표님의 경쟁사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뺏어갈 것이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이 시장은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무주공산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도시정비 시장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나온 지 이제 한 1, 2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요. 아직 시장 점유율이 뭐 이렇게 많은 회사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뺏어온다기보다는 각자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간다 하더라도 충분한 고객 수가 마련이 되어 있다. 네, 얼마예요? 보시면.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한 2,200곳 정도 2,200곳 네. 조합, 네, 네. 조합이 있다. 조합과 뭐 이제 네. 추진이 단계에 2,200곳 정도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합당 조합원 수는 대략 한 몇 명 정도 돼요? 되게 차이가 크긴 네. 한데요. 요즘 이제 좀 큰 규모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800세대 정도 800세대? 네, 800세대 보고 있습니다. 평균 800에서 네. 1000 정도로 보면 되네. 자,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님이 공략할 수 있는 네. 지금은 37곳인데 몇 개 정도를 공략하실 수 있고 지금 현재 무주공산이라고 그랬는데 무주공산 아닌 곳은 또 어떻게 되고 대표님의 뭐 대충 요거를 브레이크다운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최소 500곳 이상을 시장 기준으로 25% 이상을 네. 이지은 컴퍼니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근데 이거 영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사실 올해까지는요, 물론 37곳도 저희가 이제 IR을 만들고 있을 때였고, 사실 지금도 저희의 고객은 늘어나고 있고, 매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지금 영업하시는 분이 계약을 하러 가셨거든요, 오늘. 네. 중요한 날이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영업을 이렇게 가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래 작년에 제가 이제 IR 돌 때도 올해 2024년에 조합 50곳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저희가 되게 장점이 폐쇄적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장점이 한 곳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한 3-4곳이 또 같이 들어오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00곳 이상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 500곳도 2년 안에 500곳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고객이 되면 14년 동안. 네, 맞습니다. 그게 이 아이템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14년간 계속 돈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뭐 중요한 시점에 가면은 문자도 많이 써야 되고, 네, 총회도 많이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투표도 많이 해야 되니까 매출이 더 늘 것이다. 이렇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 조합원들이 이렇게 500곳 하면서 그러면은 조합원 몇몇 명 되고 그러면 다 집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광고나 이런 것도 플랫폼 차원에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사한다 그러면 청소 광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라든지. 저희가 플랫폼 서비스로 가는 거에 있어서의 그 광고 매출을 저희가 잡아놨던 게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진짜 장점 중에 하나가요. 물론 이제 되게 이사 서비스라든지. 대형 플랫폼들은 이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것은 알지만 조합원인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희는 명확하게 조합원 대상 그리고 이 인증된.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더라도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그 노출로 인해서 되게 장점이 많을 수 있는 게요. 저희가 뭐 시공사, 건설사를 선정한다. 몇 천억짜리, 몇 조원짜리 건설사를 선정을 한다. 이럴 때도 조합원들이 계속해서 그 업체를 이 서비스에 들어올 때마다 본다든지 아니면은 또 실제 조합 한 곳당 협력업체들이 한 100곳씩, 뭐 몇십 곳씩, 뭐 50곳씩 되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되게 홍보를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늘려갈 수 있는 토대가 또 저희가 시작점이 또 이재용 컴퍼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고객들도 광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광고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네네네. 시행사들도 조합 우리가 잡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광고해가지고 우리 시행사로 딴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양쪽 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저는 1부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다른 경쟁사나 후발주자가 들어와서 또는 좀 큰 회사들, 부동산 관련한 큰 회사들이 들어와서 대표님 거를 하더라도 우리가 좀 자신이 있거나 이게 수성이 가능한 건가? 또는 그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뭐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는 전문성과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이 시장의 예로부터도 계속 존재해 왔었고, 이 시장에서의 각각 전문성을 지닌 뭐 정비업체든 법률을 잘하는 뭐 변호사들 이런 분들인데 왜 이 아이템이 등장하지 못했고 등장했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요. 이 실무적인 것과 법률적인 것 그리고 기술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게 결국 그 업체의 노하우이고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점들을 정말 처음부터 계속 이제 튼튼하게 쌓아왔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1부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콜럼버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방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혁신은 누구나 할 수 없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쌓아왔던 게 결국 저희의 하나의 또 든든한 갑옷이자 수성할 수 있는 장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 하여튼 21년도에 창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창업하고 나서 이런 조합 사스 그 서비스가 언제 출시되었고, 그때부터 뭐 어떤 성장, 네. 어느 정도 성장을 해왔는지, 그거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일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법인을 설립을 하고 21년도 겨울에 사실 앱이 한 번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고 근데 개발팀이 이제 제가 비개발자 출신 대표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개발을 하고 나서 개발팀을 또 이렇게 외주로 바꾸면서 한 번 더 서비스를 해서 한 22년 여름쯤에 앱 서비스가 한 번 더 출시되고 이렇게 운영 서비스로 나온 건 2023년 1월 달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조합을 그러면 몇 개 정도 이렇게 영업을 해서 하셨나요? 2023년 1월 달에는 처음으로 이제 조합 한 곳을 대상으로 MVP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 네. 작년 가을 정도까지 7곳까지 늘어났었고 7곳부터 지금 1년 되는 시점까지 30곳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그럼 모기지 서비스는 작년 MVP 끝나고 언제 서비스가 출시되었다라고? MVP 서비스는 실제로 MVP 서비스도 다 공개적으로 네. 진행을 하긴 했는데요. 우리가 정식 런칭이다라고 한 거는 그 뒤로 한 8개월 정도 있었던 2023년 9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쉬었다 가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